아무도 1, 2년 팀에 가고 싶지 않아 했어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좋게. 그런 왜 엑소는 안 건드려? 한국 힙합씬 내에 바비큐즈들이 있다. 빅힙씬의 나의 지분. 몇 아~ 퍼센트인지. 빌드업 봐봐. 빌드업 잘하죠. 방구석 리스너와 함께하는 음악산업 인터뷰 머니코드, 호스트를 맡은 전 음악 유튜버 우키팝입니다. 에이, 룩삼입니다. 룩삼님,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뭐죠? 저희가 또 힙합이라는 이 공통 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모실 게스트분이 힙합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주실 그런 분이거든요. 말이 필요 없죠?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바비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I'm a Barbie girl!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시청자분들께 네. 일단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머니코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아이콘의 밥이고요. 이렇게 수다 잘 떨다가 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바비님 오셔서 직접 셀렉한 바이닐 선물이 있어요. 오, 이 일렉트릭 라이크 오케스트라라는 밴드의 우와. 아웃 오브 더 블루라는 앨범이에요. 우와. 바비님께서 새 앨범에 어떻게 보면 테마가 우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 앨범도 커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주적인 야망을 갖고 만든 앨범이에요. 이거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막 들으면서 거기 거기 들어가실 거예요. 네네네네.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도 또 더 훨훨 나시길 감사합니다. 바라는 마음에 예, 준비했습니다. 영감 많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머리가 파란색이셔서 아, 예. 예,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말? 파란색이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야, 진짜로. 역시 리액션이 달라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바비님의 뭐 커리어 이제 앨범 얘기는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네. 그러면 오늘의 머니코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머니코드는 아티스트와 가장 가까운 키워드들을 주제로 인터뷰가 진행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서바이벌 스타예요. 네네. 이제 바비님께서는 정식 데뷔 전에 네. 윈, 쇼미스테리, 그리고 믹스앤매치까지 네. 무려 3개의 인기 서바이벌 프로에 출연하시면서 맞습니다. 이제 예. 대중분들께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기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쇼미더머니 3. 네. 방영 당시가 저는 국힙 전성기라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네요, 형. 네. 바비님께서도 뭐 시간 많이 흘렀지만 지금 기억이 생생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비님의 데뷔 이전 때 시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네네. 초등학생 때 네네. 미국 이민을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네. 요때 뉴욕에서 열린 YG 글로벌 오디션에 참여하면서 맞습니다. 본격적인 뮤지션 인생이 시작된 걸로 아는데 네네. 어떻게 하다 참여하게 된 건지 그리고 원래 꿈이 뮤지션이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인이 별로 없었어요, 주위에. 그 한국 문화를 이제 되게 그리워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음악밖에 없더라고요. MP3로 이제 듣는 음악들. 네. 형이 키비라는 키비. 네. 진짜 오랜만이다. 네, 마이너스라는 분이 계시고 맞죠. 스토니 스컹크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스컬. 스컬. 네, 쿠시 형님. 그분들 음악이 미주에서 뮤직비디오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노먼 노크라이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먼 노크라이라는 곡이 원래 원곡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게 누구냐 했는데 그게 반말리였던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의 이름을 좀 따가지고 바비라는 이름이 되었고. 네. 지금 딱 생각난 게 바비님 그 허스키하고 어떤 긁는 그 발성 있잖아요. 네네. 그게 좀 레게에서 왔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문득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그때 당시에 그 스컬 형님이 되게 허스키하게 쓰시잖아요. 네. 이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걸 좀 많이 따라했었어요. 취미생활로 그렇게 하다가 저 형이 이제 YG가 이제 뉴욕에 오디션을 글로벌 오디션을 진행하게 됐으니까 너 무조건 참가해라 했는데 그냥 저는 그냥 나까지 되겠어 하면서 계속 밀었어요. 네. 미루다가 어느 날 형이 와가지고 너 그거 했냐고 안 했다고 해가지고 되게 맞았어요. 와. 하라 했지? 와. 귀여워. 되게 좋은 좋다고 해야 되나? 되게 그게 때마침 이렇게 YG에서 이렇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합격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 이후 그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윈, Who is Next라는 서바이벌 프로에 출연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함께 이제 연습했던 연습생 동지들이랑 경쟁을 붙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다 출연하시게 된 거고 당시 좀 네. 심정 같은 거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그 빅뱅 형들도 그랬고 약간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멤버를 이제 결정하시는 게 약간 좀 트레디셔널 이게 된 전통? 거죠. 네. 이게 된 거죠. 피해갈 수 없었죠. 못나. 기억나시죠? 너무 앳되네요. 오랜만에 보시는 거죠? 눈이 없네요.
왜 눈을 안 떴지? 똑같은데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네. 사실 이대로 데뷔를 했었으면 좀 아쉬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실력적인 부분이라 아니면은 사실 이때 이후로 좀 더 애들이랑 더 돈독해지기도 했고요. 무대적인 경험도 확실히 됐죠. 그럼요, 그럼요. 이 프로- 네. 되게 그러면 긍정적인 답변이 네네. 저희 조금 막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때 시절을 혹시나 뭐 조금 뭐 안 좋게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아, 우려도 있었는데 이게 너무 좋지만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너무 그런 좋지만, 느낌. 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군대 아, 얘기하면은 되게, 그런 그때 되게 느낌이구나. 재밌었는데 재입대 가능하면 완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경험들을 하시고 예, 예. 이후에 쇼미더머니 3에 맞습니다. 출연을 예. 하게 됩니다. 쇼미에 도전하게 된 계기도 또 안 물어볼 수가 아, 없거든요. 네네. 이게 YG의 전략이었는지 아니면 본인의 의지였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때 항상 이제 쇼미더머니를 나가고 싶었어요. 나가고 싶어 했고 막 시즌 1도 챙겨봤고 시즌 2도 챙겨봤었는데 양 회장님이 부르셔가지고 너네 쇼미더머니 3 나가볼래? 해가지고 너무 가능합니다. 너무 나가고 싶었습니다. 너무 가능합니다. 너무 가능하죠. 그래가지고 또 자의로 나가셨으니까 그 퍼포먼스가 나왔다 생각해요. 이건 그쵸. 네, 네. 억텐으로 나올 수 없는 그쵸. 너무 재밌었어요. 또 이때 출연하신 분들 몇몇만 봐도 또 시잼, 예. 기리보이, 바스코, 예, 그리고 지금 빌스텍스, 예, 빌스텍스. 정상수, 예. 명사수 육지담, 예. 힙합 밀당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딱 나오잖아요. 그냥 그럼요. 바로죠. 네. 그럼요. 이름만 떠올려도 막 웃음이 나올 정도로 그럼요, 라인업이 굉장했는데 그럼요. 네. 그 중에서도 또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는 이제 패기 넘치는 한 YG 연습생과 일리네어가 보여준 어떤 그 조합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바비님은 이 기세리에서 결국 우승까지 차지하셨고 예선부터 이제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예. 래퍼들이 막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그쵸. 갑자기 바비님이 딱 갈릴레오 랩을 하면서 그랬었죠. 등장을 하십니다. 네. 그때 제 느낌이 어땠냐면 약간 격투 게임이나 만화책 같은데 무조건 나오는 실눈캐라고 있어요. 무림 고수 알죠, 알죠, 아시죠? 알죠, 알죠, 약간 알죠. 그런 바이브가 딱 알죠. 나오면서 아. 랩을 딱 시작하는데 그 포스가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 파트에서 할 말 너무 많은데 네. 저는 쇼미3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거 하나 꼽으라면 이제 바비님이 어떻게 보면 아이돌 래퍼를 좀 대표하는 분이었고 네네네. 그때 또 올티님께서는 이제 홍대 뭐 언더그라운드 힙합을 맞아요. 대표하는 네. 분이었잖아요. 네. 어떤 견제 구도가 방송에서 그려졌는데 네. 이게 짜고 친 건지 아니면 진짜 리얼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쵸. 좋은데요? 그쵸. 네. 그 사실 힙합 하면은 그 디스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문화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이제 나가면서 누가 나 디스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 디스해가지고 약간 나도 약간 맞받아 치고 싶다. 약간 근데 예선전에서 올티가 저를 디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잘했어 올티. 잘했어 올티. 그래서 그 약간 짜고 치는 건 전혀 없었고, 예, 약간 이렇게 되게 여기서부터 1부터 100까지가 각본이 없었어요. 그러면 화면에서 저희들이 느꼈던 그 약간 싸한 그 바이브가 진짜 내추럴이었기 때문에 느꼈던 거네. 그쵸. 또 엠넷이 그런 걸 좀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엠넷 진짜 최고죠. 네. 좀 맛있게 나오지 않았나. 예, 다 약간 자연스러운 다 현상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두 번째 또 궁금했던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쇼미3에서 네. 바비님의 부모 같은 역할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일리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올라가잖아요. 네네. 프로듀서로 더콰이어 도끼라는 엄청난 진짜 한국 힙합의 대부 같은 분들과 함께 하셨는데 네네. 어쨌든 YG 출신의 그 연습생이신 아이돌 래퍼가 왔는데 이분들께서 거리낌 없이 대해주셨는지 그런 좀 관계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무도 일리니어 팀에 가고 싶지 않아 했어요. 왜요? 왜냐면 몰릴까봐. 그게 이제 오히려 정원이 몇 명 이상 차면은 탈락자가 발생을 네. 하는데 제가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배 성공해가지고 그 4명을 되게 잘 챙겨주셨어요. 도끼 형이랑 덕화 형이 되게 그때 약간 그 쇼미더머니 콘서트 때 그 제가 빈진호 형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도끼 형이랑 덕화 형이랑 저랑 셋이서 무대를 하고 이제 저는 들어가고 이제 빈진호 형까지 오셔가지고 일리네어가 이제 무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제가 나가면서 빈진이 형이랑 이렇게 했는데 빈진이 형이 저한테 나 진짜 너 사랑할 뻔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던 거예요. 그래서 나 재즈 팩트 진짜 너무 좋아하고 나 이 사람 진짜 이 사람 내 우상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네 했을 때 성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잘했다 지원아 약간 이런
그때 약간 마음이 좀 되게 뿌듯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육삼님 빈지노 샤라웃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기분을 저 얼마 전에 네. 저도 후배거든요. 아, 저도 샤라웃 리액션으로 샤라웃 한번 받았는데 와 손이 떨리더라고요. 뭔지 알죠, 알죠. 맞아 이거? 저도 빨리 그날이 와야 되는데 영상 착수하겠습니다, 진호님. 아 너무 재밌네요.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한 게 당시 바비님은 네. 본인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궁금해요. 아, 네, 이 네. 결승곡에서 선보인 가드 올리고 마우스 그곡 가사를 보면은 아이돌 래퍼분들 막 디스하는 그런 라인도 있고 네, 네. 내 포지션을 뭐라고 생각하고 네. 임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때 같은 경우는 래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또 저마저도 아이돌 래퍼는 아이돌 래퍼고 그냥 래퍼는 래퍼다라는 약간 좀 확연하게 좀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근데 그냥 난 래퍼야, 그냥 랩을 하는 사람이고 힙합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로 저 자신을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딱 멋있었잖아요. 네네. 지금 이 우키팝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네. 요즘 이제 그 기획사 연습생 친구들을 만날 일이 있어요. 네네. 남자 연습생 같은 경우는 거의 파라리 힙합 팬 분들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힙합 좋아하게 됐냐 여쭤보면은 대부분이 다 쇼미쓰리 바비님 무대 보고 힙합 좋아하게 돼요. 진짜로. 네. 우와. 진짜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많아서 네네. 저는 조금 이제 과장해서 어떤 한국 힙합씬 내에 바비키즈들이 있다. 아, 예. 바비키즈. 예, 그러니까 바비를 보고 어떤 꿈을 키우고 네네. 이제 자기 음악을 하는 그런 분들이 네네. 있다. 네. 그래서 바비님이 생각하실 때 네. 바비키즈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심심치 않게 좀 듣긴 했습니다. 약간 형 보고 약간 음악 했어요. 형 보고 어. 랩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약간 그런 말 들으면 뻥치지 마. 약간 이런 느낌. 되게 고맙죠. 더 고마운데 약간 사실 롤모델이 제가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많으니까. 계시거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짜증나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너무 고마운데. 네.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바비키즈들이 생긴 이유는 네. 이 태도까지 포함돼서 바비키즈가 된 게 아닐까. 그래서 예. 바비님이 생각하시는 예. 국힙신의 어떤 나의 지분 몇 퍼센트인지. 빌드업 봐봐. 빌드업 잘하죠. 너무 좋네요. 그게 사실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만으로 사실 되게 좋거든요. 저는 약간 되게 뭐 이런 걸 하긴 했어도 지금은 약간 이제 되게 오래전 얘기니까 네. 되게 오래전 얘기인데 국힙 얘기를 하시면서 제 이름도 거론해 주시고 이런 것들 보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저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선입견 없고 그냥 뭐 리액션 이런 걸로 활동을 하거든요. 선입견 네네. 없이 리액션을 잘해준다. 네네. 이런 수식어가 붙었는데 거기에 영향이 좀 많으세요, 사실.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네네. 저도 그런 선입견들이 많았거든요. 있죠. 너무 아이돌 래퍼와 래퍼를 나도 모르게 다르게 보고 있었고 이런 게 있었는데 네. 바비님 여기 쇼미더머니 나오는 거 보면서 내가 틀렸구나. 이 사람 진짜 멋있다. 그냥 래퍼였구나. 뭐 이런 거를 전 바비님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 이 말을 진짜 꼭 감사합니다. 해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키워드는 바비님 커리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름이죠. 바로 아이콘입니다. 네, 이제 또 하나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연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믹스앤매치라는 방송인데 여기서 꽤나 좀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왜냐면 그죠, 네. 이제는 그만 나올 때 데뷔할 때가 되지 않았나 했는데 한 네. 번 더 서바이벌을 해야 된다니. 그럼요. 자료화면을 하나 볼 건데 오. 믹스앤매치 때 하셨던 또 레전드 무대예요. 확실히 레벨업을 또 한 느낌이에요. 이해랑 쇼미 때랑 같이 하신 거예요? 예, 맞아요. 이렇게 또 한 프로그램을 거쳐서 이제 2015년이 돼서야 마침내 아이콘으로 정식 데뷔를 하시는데 네. 그 소감 어떠셨는지? 이때는 약간 이제 끝났다. 이제 고생 끝이다. 지긋지긋했다. 네, 이제 지긋지긋한 거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누구를 안 죽여도 되겠다. 그럼요. 이제 정글에서 몇 번을 싸워갖고 좀 이제 글래디에이터도 살자. 아니고. 평화롭게 좀 이렇게 그런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쯤에서 이제 미담을 하나 좀 풀고 싶은데 제가 사실 이 YG에서 인턴 생활했거든요. 예. 여기 안에 있으면은 많은 아티스트 분들 뵙게 되니까 막 팬심 너무 드러내지 말고 네. 너무 막 그런 거 하지 마라. 교육을 받으니까 이제 막 약간 고개 숙이고 왜 지하 식당 가면 막 블랙핑크 분들 막 여기 식사하고 계시고 이래요. 막 미치잖아요. 이거 근데 뭘 못해.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루는 이제 야근을 했는데
2층에서 누가 딱 저벅저벅 내려오는 거예요. 바비님이 네. 왔고 바비님이 먼저 말을 걸으셨어요. 안녕하세요라고 해주셨고 와. 그 야근하시냐, 그래서 고생하신다 이렇게 짧은 인사였지만 뭐 음악적으로도 팬이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인간적인 좀 그런 게 정이 생겼달까 저만의. 혹시 기억 안 나시죠? 아, 저 네. 기억나요. 나요? 나요, 기억나요. 기억이 나. 거짓말. 네, 기억나요. 진짜 다 걸고 기억나요. 네, 그때 시간이 되게 늦었었어요. 맞아요. 말 안 되게 늦었었는데 왜 아직은 들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다 주는데 이렇게 맞아요. 너무 동지가 계시는구나 해가지고 난 퇴근하는데 너무 고생하시는구나 해가지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듣다 보니까 진짜 바비 퀴즈가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 이게 전체적인 네. 진짜 바비 퀴즈야. 네. 그래서 뭐 이런 추억이 있었고 이제 아이콘 얘기로 다시 넘어오자면 네. 아이콘으로 한창 활동하셨을 때 2010년대 후반인데 이때 한국 힙합을 보면은 네. K-팝과 약간 경쟁 구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당시 네. 둘의 관계는 어떤 경쟁적이면서도 좀 서로 대안적인 역할을 했달까? 네네네네 확실히 있었죠. 네. 지금은 이제 방탄소년단 이후에 K-팝이 되게 글로벌 장르가 됐고 K-팝이 한국 힙합을 좀 끌어준다는 느낌을 제가 받을 때도 있고 네네네네. 뭐 제이홉님이 뭐 리스닝 파티 때 한국 힙합 아티스트분들을 부른다거나 네. RM님이 본인 솔로 앨범에 폴블랑코님을 뭐 피처링으로 쓴다거나 이런 새로운 그림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당시에 이 경쟁 구도 때 중심에 계셨던 분으로서 네. 이런 현상 네. 어떻게 느끼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냥 약간 그런 게 아닐까. 그 스트레이 라우드 컴튼 있잖아요. 그 예. 영화에서 그 드레가 그 클럽에서 이제 DJ 할 때 슬로우 잼만 틀라고 막 네. 그러거든요. 네. 그 사장이. 네. 그때 이제 드레의 반응은 이건 진짜 음악이 아니다. 힙합이 진짜 음악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네. 드레가 DJ를 했을 당시에는 슬로우 잼이랑 뭐 힙합이랑 흑인 음악 안에서도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더라면 근데 뭐 사실 10년 전만 해도 이제 경계선이 다 아예 없어졌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지금도 약간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냥 듣기만 좋으면 됐지. 약간 이걸 굳이 약간 좀 이렇게 갈라야 되나 그런 것들은 약간 너무 고지식한 게 아닌가 이제는. 이어서 또 네. 이거 진짜 저 궁금했거든요. 네. K-팝 아티스트가 아이돌 래퍼였지만 그거를 씬에 갖고 왔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RM님을 네. 막 디스하고 하셨고 네. RM님도 바비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맞받아서 맞디스 해주고 하면서 네네. 재밌는 그림이 나왔는데 그렇죠. 이거를 K-팝 팬분들이 볼 때는 잘 이해를 못하셨다고 봐요. 네네. 쟤는 그렇죠. 왜 얘를 공격하고 얘를 공격하지? 그러니까 이걸 진짜 인신공격으로 생각하는 거죠. 힙합 문화에서는 게임인데 그게. 저는 이 현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네. 제 생각에 그건 것 같아요. 그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왜 엑소는 안 건드리냐? 저보고. 엑소는 팬이 야 많았거든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 튀면은 이것도 재밌다. 네. 예. 그때 솔직한 답변으로 엑소를 건드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 그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리스펙이잖아요. 인 거죠. 반대로. 네, 당신이랑 붙어보고 싶다 이게 네네. 있으니까 이제 공격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쵸, 되게 그쵸. 재밌는 그림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또 캔드릭이 그 픽션 그 노래 컨트롤 예. 그거 했었잖아요. 멋있는 의미였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싸우면서 이 바를 올려보자. 예. 이게 되게 영감이 네. 되게 제대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해야겠다 했는데 이렇게 그럼 엑소는 왜 안 건드려? 약간 그렇게 되니까 아직 아닌가. 그래서 한국에서 한 게 아직 아닌가. 아직 아니야. 네. 어라. 시대를 앞서갔나. 너무 앞서갔나. 그랬었던 기억이 나고 이제 저로서는 이제 해명을 하는 것조차도 약간 허용이 안 됐었거든요. 업스들이. 업스들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그렇구나. 저건 만들면 안 되는구나. 저건 만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누가 선 디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리움이 있으시면 그때에 대한 빨리 공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보시는 래퍼분들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일단 바비님 본인은 리스펙이란 걸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럼요. 저희가 생중계로 해서 컨텐츠 또 이제 이어가. 저희 유튜버들은 바로 바로 불러야죠. 뛰어들거든요. 오래 살겠네요. 이제. 다음 질문 네, 한번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요즘에 4세대 여돌 파워라고 해가지고 K-팝 히트곡들이 되게 걸그룹 음악에서 나오잖아요. 그럼요. 근데 아이콘은 달랐어요.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저기요. 이게 바로 나오는 게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정규 2집 리턴의 타이틀곡 네. 사랑을 했다 같은 경우에는 네. 완전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네. 이런 풍문이 들리더라고요. 이것도 풍문입니다. 네. 일부 네. 유치원과 초등학교 네. 등에서 너무나 사랑을 했다가 많이 불려져서 네네네. 금지곡을 아, 그러니까요. 학교에서 이거 들어보셨어요? 예. 금지곡을 아, 진짜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저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금지곡? 말이 되나? 그래서 네. 물론 많은 대중들이 다 네. 좋아해 주셨지만 특히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진짜 얻어 걸린 게 아닌가. 어린이가 너무 진짜- 겸손하신데. 아니, 네, 진짜 이건 사실 근데 네. 뭐가 좋은 음악이냐 하면은 사실 얻어 걸리는 게 좀 좋은 음악이 아닌가. 이거 좋은 말인데? 그러니까 히트곡이랑 좋은 음악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히트곡이랑 좋은 곡의 차이점이라 하면 글쎄요, 되게 일단 쉬워야 될 것 같아요. 히트곡 되게 쉽고 사랑을 했다처럼. 일단 호불호가 없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갑자기 데스메탈이 약간 이렇게 히트를 칠 수가 없는 이유도 너무 매니악하니까. 너무 매니악하니까. 신호등에서 노란 모자 쓰고 이러고 하면 어렵죠. 어른들이 부모로서 심히 걱정되죠. 어른들이 좀 네. 좋아하지는 그쵸, 않을 그쵸. 테니까. 네. 그러니까 이해를 그리고 공감이 좀 쉽게 되는 그런 접근성이 좋은 음악이 히트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네. 그거 보면 정말 어렵다. 네. 정말 어려운데 그걸 해낸 게 아이콘 그 사랑을 했다도 그렇고 말씀하신 조건에 다 부합해요. 맞아요. 귀 딱 꽂히고 네, 네. 사랑을 했다. 얼마나 이거 인류라면 다 네, 네. 공감할 수 있는 주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애들도 반응을 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예, 예. 근데 정말 좋은 답변 해주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듣다가 저도 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쇼미로 이제 래퍼로서의 명성을 얻고 나서 다시 아이돌 래퍼의 네. 삶으로 약간 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때 바비님의 정체성 이런 거에 대한 뭐 스트레스나 고민 그런 거는 없었는지. 그 되게 많았어요. 저는 그 취향저격이라는 노래로 데뷔를 하고 나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나의 모습은 이제 스냅백 이렇게 깊게 눌러 쓰고 막 이제 랩 되게 폭발적으로 하고 막 그런 거였는데 그러면서 되게 아쉽고 되게 어려웠었는데 근데 그것 또한 되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오만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불만이 있던 게 후회가 돼요. 약간 그게 불만. 불만이 있던 게 불만이다. 예. 아. 그냥 좀 감사하게 하면 하는 것이지. 이거 과거의 자신에게. 과거의 자신에게. 좀 까라면 깔 것이지. 이게 다 자기 좋은 건데. 다 기쁜 마음으로 할 걸. 이렇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 좋아하고 되게 조금이나마 그 느끼고 있는 감정을 좀 부스트업 해주는 음악을 하는 게 음악가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음악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내가 음악가가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던 생각 자체가 좀 오만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게 잘 해결을 하셨네요. 그 갈등을.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예. 이 질문 들어가야죠. 예. 저희 머니코드의 공식 질문인데요. 네. 네. 바비님의 머니코드는 무엇인가요? 사랑을 했다 아닌가. 사랑했다. 약간 그 곡으로 약간 대상도 한번 받고 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좋게 꼭 추가해야 돼요. 좋게. 전 연령을 예. 정말 이렇게 한 곡이니까. 네, 너무 감사한 머니코드 아니었나. 머니코드. 네, 아, 두 개 다. 바비님의 머니코드. 자 좋습니다. 아이콘에 대한 얘기 해봤고요. 이번에는 새롭게 발매된 정규 3집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 앨범은 작년 3월에는 싱글 앨범 썰과 또 10월에는 미니 1집 러버트에 이제 두 개 합치고 거기에 또 신곡을 더한 그래서 맞습니다. 정규로 나온 앨범인데 저희는 먼저 이 싱글 앨범 썰과 미니 1집 러버트 이 두 앨범을 각각 한번 조명해 볼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궁금했습니다. 썰, 러버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 썰이라는 그 SIR이 그 선레이 인 레인이라는 약자거든요. 그 한국말로 치면 쨍하고 해뜰 날. 빛 속의 태양광선. 속의 태양광선. 네. 점이 찍힌 거군요. 예, 예. SIR. 예. 그래서 약간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네요. YG가 좀 이상해지는데 YG라는 너무 훌륭한 회사를 나와가지고 내 모든 것들을 예술적 어떠한 생각들을 누구의 견해도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게 되게 저한테는 저로서는 얘가 되게 쨍하고 해뜰 날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다 플러스 이제 로버트의 닉네임이 그 바비거든요.
짐이 뭐 예, 이런 거. 예. 내 본 모습으로 좀 더 돌아가고 싶다 해가지고 바비조차도 로버트로 한 거거든요. 더 네. 이제 네, 더 들어간 게 네. 로버트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음악 얘기로 한번 가볼 텐데 네. 썰은 일단 제가 느끼기에 좀 감각적이면서도 감성적인 느낌이 강했어요. 네, 네. 반면 로버트는 되게 좀 다크하고 좀 강렬하고 네. 댄서블하달까 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도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가요? 이걸 나눈 이유는 그냥 스펙트럼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이런 음악도 할 수 있고 이런 음악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왔었던 앨범이 솔 로버트인 이유도 그냥 다 합해가지고 로버트는 이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을 뿐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잘 어울린다. 되게 잘 어울리는 노래를 만든 것 같아요. 또 이쯤에서 새 앨범을 혹시 네. 지금 여기서 좀 들어볼 수 아, 있을까요? 그럼요. 예, 오. 그럼요. Y'all need to pipe down, shut down all that whole shit gon' fall out. That shit we gon' 내. I'm on it all the way up, so I get the shit out the window. 맹세해 절대 노고도 내게 중요한 줄 수 없어. I'm a fans friend, I'm on your nap and I'm on. 그러니까 괜찮아, 걔보다 지는 걸. 지나라 window. 오. Y'all need to pipe down, shut down all that whole shit gon' fall out. That shit we gon' 내. 찬민아님. 네, 찬민아 씨. 네. 한국어도 잘하시네요. 예, 영어도 잘하시고 일본어도 잘하시고. 뒤에요.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야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먼저 일단 저는 일단 괜찮으세요? 갑자기 이런 감상평. 네, 너무 좋죠. 너무 그래요? 감사하죠. 예. 나 처음 딱 그 비트가 났을 때 네. 이저스가 떠올랐어요. 저는 아. 이게 그 공간감이라 해야 되나? 예, 그게 예. 느껴지고 예. 팡 터지는 예. 부분. 그 되게 펑크적이고 뒤에 예. 찬민아님도 예. 막 락스타 이런 거 같아서 예. 좋고. 저도 또 감상평 안 예. 할 수가 없겠죠? 감사합니다. 전문인데요. 또. 예. 일해야죠.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딱 처음에 들어갈 때 그 우주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알고 들어서 그런지 아. 우주 그냥 예, 맞아요. 약간 느낌이 예. 포리어하는 느낌. 네. 그러다가 이 바비님만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맞아요. 래퍼만. 예. 비트는 막 다녀요. 이러는데 끌려다니지 않고 랩을 하다가 네. 언제 한 번 약간의 중력이 느껴지나. 네. 우리 언제 가족들 흐트러지나. 건지. 거기서만 나 네. 핸들 꺾을 거야. 아. 나머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무중력이야. 네. 이래서 야마도 느껴지면서 네, 네. 전달하는 바가 잘 느껴졌고 그쵸. 일단 피처링을 너무 잘 쓰다. 너무 잘하세요. 우주선 하나가 딱 지나갔는데 예. 여기는 좀 육중해. 예. 우주에서 3장이 슉 벌스 1 딱 지나갔어. 근데 벌스 2에서 빠른 비행기가 해요 하면서 삐삐삐삐 나오는데 근데 언어도 막 써요. 맞아. 듣는 재미가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룩삼님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그걸 느꼈어요. 벽을. 아닙니다. 진짜 너무 민망한 게 뭐 카니 웨스트 이저스겠는데 뭐 하나도 의도와 맞지 않았고 저는. 아니. 왜냐면 저는 듣는 순간 뭔가 나한테 기대하는 게 있을 거라는 거를 막 계속 찾았어요. 저는 진짜 좀 완전 잘못된 비였고 정말 룩삼님이 해주신 게 공감이 가요. 제 음악을 이렇게까지 깊게 들어주시고 피드백이 올 때 너무 진짜 기뻐서 환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요 더 무슨 느낌이 그래서요 약간 이런 근데 약간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 앨범 프로덕션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이번 앨범이 네. 되게 장르가 약간 다양한 앨범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포커스를 무엇에 맞췄는지 이 질문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무대, 뭐 사운드. 사운드도 사운드인데 근데 장르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래퍼라고 생각을 안 하고 랩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노래를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음악인이라서 그냥 그때 당시에 빠져있던 장르를 그냥 가지고 온 느낌. 에스프레스라는 핑크 펜터런스가 나오지 않았을 때 DM이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무중력이 나왔고 락 사운드를 가져와야겠다 그래가지고 락을 또 가져왔고 성질이 다 다른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우주로 좀 표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우주로. 이렇게 남들이 약간 바라는 저의 모습들은 어쨌든 랩이 우선시가 되겠고 힙합이 되게 우선시가 되겠는데 저는 힙합 요즘 잘 안 듣거든요 사실. 저는 한 번도 제가 약간 나는 힙합 아티스트야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힙합
힙합과 일치해요. 아.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힙합이 다르겠지만 네네. 제가 생각하는 힙합은 힙합 안 듣는 거예요. 진짜요? 그게 진짜 힙합. 뭔지 알죠? 네. 진짜 홍대병은 홍대 안 가요. 아. 그게 진짜 홍대병. 그런 느낌. 뭔지 알죠? 뭔지 알죠? 그래서 예, 예. 공감이 좀 가기도 하네요. 다 좋았습니다. 뭘 좋아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좋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근데요. 자, 이렇게 오늘 인터뷰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동시에 네. 바비님의 20대도 또 끝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누구보다 뜨거운 20대를 보내셨고 네. 또 너무 아쉬운 소식이지만 이번 새 앨범 발매와 함께 이후에 이제 또 입대 소식 국방의 이름을 네. 다하신다는 말씀도 전해주셨잖아요. 네. 30대 바비의 목표 이런 게 있으시다면 네. 저는 이제 30대가 되면은 후배 양성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형태가 이제 보이그룹이 됐던 걸그룹이 됐던 그냥 아티스트가 됐던 선생님이라 그래야 되나? 그건 좀 거창한데 약간 그런 멘토. 멘토가 네. 좀 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좀 더 어른들 이제 음악 그 위에 있는 어른들 세계도 이렇게 좀 엿보고 네. 이런 음악 비즈니스의 세계도 네. 근데 앨범도 계속 꾸준히 낼 생각입니다. 진짜 예상 못했어요. 네. 이게 후배 양성이나 어떤 그런 뮤직 비즈니스 이런 쪽 네. 얘기하실 줄은 근데 그 너무 기대되고 네네네. 왜냐면 서바이벌부터 뭐 아이콘도 그렇고 경험을 너무 많이 네, 하셨기 네. 때문에 예. 전 진짜 멘토로서 따로 연락을 드려서 좀, 집에 예. 가시기 전에 저한테 전화 걸려요. 저 미리 예약 좀. 예약으로.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네. 묵삼님과 저희 둘과 함께하니까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너무 재밌지 않았나 진짜. 저는 진짜 사실 인터뷰 질문지만 보면은 되게 진지하고 되게 시리어스한 질문일 수도 있잖아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왔는데 시작하실 때부터 편한 형님들처럼 이렇게 저를 이렇게 대해주셔가지고 감사한 시간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만 한 1000번 들은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행복합니다. 아유, 행복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요. 예. 방구석 리스너와 함께하는 음악선 인터뷰 머니코드. 오늘은 행복전도사 행복전. 네, 바비님과 함께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레전드 게스트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비님에게 네. 우주란? 무한한 가능성. 근데 그 아시죠? 약간 이런 얘기하면 밤새야 되는. 알죠. 우주에 저 다큐멘터리 보는 거거든요. 그 룩상님께서도 우주시잖아요. 대목성. 아니 저는 네. 행성이죠. 행성. 왜 이게 왜요? 아니 그냥 별명 밈 같은 건데. 룩삼님의 루구스. 이게 제 입으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짜치는 계속 작업이라서 예. 설명을 못. 왜냐면 길고 또 뭔지 알죠. 제가 왜 목성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 앞에 나타난 목성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네네. 이미 다 설명을 해버렸네요. 원어브 넘어가서. 카인드. 네. 오케이. 근데 우스우스. 저도 결국에는 바비 키즈 중에 한 명으로서 아니요. 우주 안에 소속돼 있습니다. 아니요. 우주 안에 들어있는 아니요. 목성일 뿐이에요. 아니요. 그 목.